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틸 유노에서 유기화학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기화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1번 화학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전자, 오비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원자는 아시다시피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그러한 입자가 이제 전자인데, 전자를 이제 그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두 개의 전자는 스핀이 서로 반대, 즉 쌍을 이룰 때 같은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반대 스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나 혹은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같은 스핀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요. 훈트 규칙은 두 개의 전자를 채우기 전에 각각 하나씩 먼저 채워야 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먼저 같은 스핀 방향에 같은 방향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져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채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연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훈트 규칙은 이러한 걸 훈트 규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인데 화학결합과 반응에 주로 참여하는 체외곽 전자들을 일컫습니다. 저 체외곽 전자를 가지고 이제 나눠놓은 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그 1쪽부터 해서 8쪽까지 있는 그 체외곽 전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유기화학이니까 유기화학에 있는 관심 가는 그러한 탄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탄소는 체외곽 전자가 4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지면상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결합은 옥텟 룰이라고 해서 원자과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활성화 기체와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특정 원소가 있을 때 어떤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8개가 채워져야 돼요.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체외곽 전자가 4개인데, 이 탄소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자가 이런 식으로 첨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첨가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다른 원자와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체외곽 전자를 8개를 완성을 할 건데, 이제 그건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이제 이러한 전자들이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인데, 화합물이라는 거는 이제 원자 사이에 끄는 힘, 흔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쿨롱 힘으로 이제 그러한 인력이 생겨서 이제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거를 이제 화합물이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결합을 갖다 화학 결합이라 하는데요. 그 화학 결합의 종류 중에 우선 살펴볼 게 이온 결합이고, 정의를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자면 이제 서로 반대로 화전된 화학종 사이에 끄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이 반대 전하를 가지는 이온 사이에 인력을 갖다가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 우선 형성되는 걸 살펴볼 텐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나트륨을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오비탈을 표현을 했는데, 체외곽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외곽 전자에 이제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흡열 과정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체외각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완성하는 옥텟 룰을 만족하면서 얘는 이온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체외각 이온 결합에 참여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 5개를 잃는 것보다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여기 2개죠. 해서 3개에 여기 전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전자 친화도가 높아지는 죄송해요. 그 3개의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옥텟 룰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먹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이렇게 음이온 상태가 됐을 때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살펴볼 화학 결합의 종류는 바로 공유 결합인데요. 공유 결합은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화학에서 전자를 하나 내주고 이쪽에서 전자를 하나 내줘서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유 결합을 우리는 이제 종이 위에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라는 그러한 구조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간단한 루이스 구조를 예를 들어보자면 수소 기체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거 지금 화학식 쓰는 게 아니고 루이스 구조를 표현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수소는 체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수소에 체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딱 만족하는 에너지가 되었을 때 이 전자 둘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루이스 구조라고 해요. 왜 이거를 루이스라는 사람이 화학 결합을 이런 종이상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고요. 별게 아니라 그냥 원소기호에다가 전자쌍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 이 화학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H2가 그 아까 공유결합을 형성한 이 H2 사이에 이 화학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또 표현을 해보자면 F는 아시다시피 7쪽에 속해 있으니까 체외각 전자가 7개예요. 그리고 또 다른 F가 체외각 전자가 7개인데 이 상태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지만 서로 전자 하나씩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이 사이에 전자쌍을 형성을 하면 옥텟 룰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가 완성이 되었고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가 완성이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갖다 루이스 구조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1번과 4번을 1번과 2번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 텐데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C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있고 그 사이에 수소를 이제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이제 루이스 구조라 하고
루이스 구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쌍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주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 전자쌍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 메틸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상 생략은 하지만 어쨌든 루이스 구조는 알파벳 기호와 이런 선 혹은 두 개의 전자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방금 전에 표현한 것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이제 쌍이니까 두 개의 전자를 쌍 하나를 공유를 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화학 결합에는 이제 공유 결합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인 경우도 있고 삼중 결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결합을 표현을 할 때는 점 구조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가운데만 우선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자쌍 공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중 결합이라 하고 이거를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중 결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소는 예외적으로 옥텟 룰 대신에 두 개의 전자쌍을 채우면 안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쌍을 만족을 했고, 탄소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전자쌍이 4개니까 8개의 전자, 탄소 8개의 전자, 수소 2개의 전자 해서 옥텟 룰을 서로 만족을 하면서 이러한 구조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물론 실제로는 화합물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왜 예제를 넣었냐면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넣은 예제인데 보시다시피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이제 우리 흔히 그 포름알데히드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사이 산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 하이드로젠 사이아나이드 같은 경우는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삼중결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단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삼중결합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제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온결합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살펴봤는데, 공유결합 중에서도 이제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한 원자가 다른 원자보다 전자를 끄는 경향이 강해 전자 분포가 폴러라이즈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편극화되었다고, 한국말로 하면 편극화되었다는 얘기인데, 한쪽으로 이제 그 극성이 쏠린 거예요. 지금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요 가운데 그 원자 핵이 전자를 끄는 그런 힘이 서로 동등해서 이 사이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자쌍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학종이 이제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HF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그 전자쌍을 끄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루이스 구조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전자쌍이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플루오르로 전자쌍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기 음성도는 일반 화학에서 이미
배웠고 그걸 아신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전기음성도가 F가 크니까 당연히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HF에 대해서 전기음성도가 큰 이쪽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기음성도가 얘가 크고 이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니까 얘는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띌 거고 얘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뺏기니까 부분적인 양전화를 띌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 상에다가 이렇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루이스 구조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할 건데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런 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쪽이 양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화살표의 그 화살 방향이 있는 쪽을 델타 마이너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거는 여기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아래에 상관이 없는데 관습적으로 주로 위에다 표시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극성 공유 결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는 아시다시피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이런 이러한 수치로 나타낸 값인데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흔히 그 주기율표상에서 7쪽에 있는 F가 가장 크다고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1번 화학 시간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경향성을 보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기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의 전기음성도 값을 다 외워야 하느냐? 물론 다 외우면 좋지만 주로 주로 이제 암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그리고 자기가 전공이 화학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전기음성도 값은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F 같은 경우는 4를 기준으로 그 4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값들을 잡았기 때문에 F가 가장 높은 4이고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속한 CL은 3,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 속한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는 3, 3.5,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로 다루는 원소들이 이런 CHON 이런 유기화합 물질이니까 2.5, 2.1, 3.5, 3, 4, 3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화합물의 전기 음성도에 따라 화살표를 표시해 보아라 라는 예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메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C에 H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값이 2.1이었고 산소는 3.5였어요. 전기음성도 값 이거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볼게요.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는 2.5, 수소 같은 경우는 2.1이기 때문에 얘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니까 얘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더 끌어당기려는 성향이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자면 얘가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 탄소가 상대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모니아 NH3를 살펴보자면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다시 크게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질소의 아까 전기음성도 값은 3이었고, 수소는 2.1이에요. 마찬가지로 질소가 이번에도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전자쌍을 끌어당기려는 경향이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입장에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화살표를 표시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표시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만 표시를 했는데 얘에 대해서도 그렇고 얘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2O 물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로 그리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3.5, 수소가 2.1.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가 델타 플러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이제 실리콘 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지금 아까 그 앞에 나와 있던 외운 값에 안 나와 있지만 전기음 성도 값이 얘가 더 커서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황이 바로 산소, 주기율표상에서 산소 바로 밑에 있는 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음 성도가 확실히 수소보다 확실히 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표현은 안 했지만 표시하자면 황과 수소 사이에 이러한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걸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그 전기음 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을 이렇게 서로 당기려는 경향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가 생기면서 그러한 그러한 현상을 갖다 쌍극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전화와 음전화 중심이 분리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을 쌍극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식으로 정리한 것이 뮤는 전하량 E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 D를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기화학에서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어떤 정량적인 계산하는 문제나 뭐 그러한 것을 가르치진 않고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